자, 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커피 추출 기구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굉장히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영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전만은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고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용품들은 다 홈카페 입문용으로 좀 쓰기 좋은 그런 애들이거든요. 집에서 커피는 내라 먹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쪽 애들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보이는 이 삼형제 주코 커피 머신이고 스타레소 2, 스타레소 3입니다. 사실 얘들은 추출 원리가 비슷합니다. 지금 이 볼록 올라와 있는 스위치 같은 거 있죠. 얘를 눌러가지고 압력을 형성시켜서 그 압력으로 커피를 짜는 그런 추출 기구거든요. 이 두 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놈은 굉장히 흡사합니다. 거의 뭐 항공장에서 찍어내갖고 이름만 바꿔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흡사해요. 일단 밑에 컵 부분 분리하고 이 가운데를 보면 커피를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이 있거든요. 이런 바스켓이 있습니다. 주코도 거의 똑같은 구조입니다. 자, 이 안에 분쇄된 원두를 담아서 추출할 수도 있고 캡슐 커피를 넣어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. 캡슐은 네스프레소밖에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스타레소도 그렇고 이 주코도 그렇고 사용자가 캡슐 커피를 쓸지 분쇄된 원두를 쓸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캡슐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,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나는 뭐야지 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분쇄된 원두를 넣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도 그냥저냥 먹을 만한 결과물이 나옵니다. 다만 이 바스켓을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죠. 그람수가 몇 그램 안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뽑아낸 한 잔을 보면 농도는 에스프레소에 가까운 그런 진한 커피가 나오지만 그 양 자체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스타레소 3는 뭐가 달라졌냐? 일단 이래 봐도 2에 비해서 좀 커졌죠. 밑에를 열어서 바스켓을 보게 되면 이놈 바스켓은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. 2에 비해서 확실히 더 커졌어요. 그러니까 원두를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.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진하게 커피를 뽑을 수도 있고 에스프레소 양 자체도 좀 더 많이 뽑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바스켓의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캡슐 커피를 넣어서 뽑을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스타레소 3는 좀 더 커졌기 때문에 2에 비해서 휴대성이 조금은 더 떨어집니다. 물론 이 다리를 이렇게 접어가 조금 더 작게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2보다는 좀 더 큰 느낌이 들기는 해요. 근데 제가 이걸 뽑으면서 느꼈던 단점은 추출이 실패할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. 캡슐도 보면 조금 실패를 해가지고 픽픽 이렇게 셀 때도 있었고 원두로 추출할 때도 채널링 현상이라고 하죠. 그렇게 픽픽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열받죠. 그리고 이 세 개 다 지금 펌프를 이렇게 눌러서 쓰는 거죠. 얘들 보면 지금 얘 보면 누르면 올라오는 거 보세요. 이래 삐삐삐삐 이래 올라옵니다. 중간에 얘도 누를 때가 힘들어요. 나올 땐 잘 나옵니다. 누를 때는 힘들고 나올 땐 잘 나오고. 얘는 그나마 낫네.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 애들 식용 구리스를 주기적으로 좀 발라줘야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안 쓰고 좀 오래 방치를 해놨다거나 하면 구리스가 말라가지고 이렇게 뻑뻑한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냥 나는 한 3만 원 중반 주고 이거 사가 캡슐 같은 거 넣어서 막 뽑아 먹을래 라고 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나는 원두 커피를 좀 제대로 내리고 싶다, 좀 디테일하게 컨트롤하고 싶다 하시면 별로 재미없는 추출기구입니다. 자, 이 다음 모카포트 브릭합니다. 오른손에 쥐고 있는 요 놈은 모카포트 브릭하고 왼손에 쥐고 있는 얘는 그냥 일반 모카포트예요. 이 두 개는 차이가 있거든요. 일단 위에를 보면 얘는 구멍이 뻥 뚫려 있죠. 얘는 그냥 꼭지가 달려 있습니다. 열어서도 보면 얘는 이 끝에 추가 지금 딸랑딸랑 달려 있습니다. 얘는 그냥 기둥이 볼록 솟아 있어요. 뭔 차이냐라고 하면 이 브리카 같은 경우는 끝에 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추출을 할 때 좀 더 높은 압력으로 추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압력으로 추출을 하면서 크레마도 좀 더 풍성하게 뜨고 좀 더 진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. 이 모카포트란 놈은 진한 커피를 추출하기 위한 추출기구예요. 어떤 원리냐라고 하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부분을 물통 혹은 보일러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다가 물을 넣습니다. 그리고 이 커피 바스켓에 커피를 담아요. 물통에다 꼽으면 쏙 들어가거든요. 요래 쏠랑 넣은 다음에
요래 장착을 딱 해주면 끝입니다. 그냥 불 위에 올려놓고 끼리면 됩니다. 그러면 물이 끓으면서 커피층을 통과해가지고 이 위로 폭폭폭폭 나오는 거거든요. 굉장히 간단해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커피 분쇄도 적당히 맞춰주고 그리고 커피 양, 물 양만 적절하게 넣어준다면 문제없는 커피가 쭉쭉 나와요. 물론 커피 분쇄도나 커피 양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내 입맛에 맞게 커피 맛을 조금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. 진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그 진한 커피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추출 기구죠. 가격대도 그렇게 안 비싸고 좋아요. 다만 이거를 관리하기가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이게 지금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세척을 해도 물때 같은 게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안쪽이 시커멓게 변색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. 자, 요놈 같은 경우는 큰 힘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펌핑을 하면서 약간의 힘을 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 모카포트는 전혀 힘이 안 들죠. 불 위에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알아서 추출을 해냅니다. 그리고 이게 추출을 낼 때 굉장히 커피 향이 집에 확 나요. 그러니까 나는 커피 추출할 때 힘을 쓰고 싶지 않아, 그리고 커피 향이 확 나는 그 느낌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이거 좀 추천드립니다. 자, 이 다음 제품들 에어로프레스랑 트위스트 프레스입니다. 자, 일단 이 에어로프레스 간단히 이 원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커다란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실린더 안에 커피랑 물을 넣어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여기에 넣어서 쭉 짜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끝부분에 설치된 이 필터를 통해서 커피 찌꺼기는 이 실린더 안에 남아있을 거고 추출되는 커피만 밑으로 쭉 빠져나와요. 자, 요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손으로 압력을 쫙 가해서 추출을 하는 방식입니다. 풍부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어요. 좀 분쇄도를 가늘게 해서 추출을 한다면 에스프레소에 흡사한 그런 진한 커피 그리고 크레마까지도 추출을 해봤어요. 꽉 눌리면 잘 나오더라고요. 다만 요놈 같은 경우는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. 내가 조금 연하게 드립 같은 농도로 먹을래 라고 한다면 분쇄도를 좀 굵게 하고 물량도 그에 맞춰야 될 거고, 나는 에스프레소 좀 진하게 먹을래 라고 하면 분쇄도도 가늘게 하고 물량도 그에 따라 맞춰서 추출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리고 물 온도라든가 이거를 꾹 눌러서 내리는 시간, 이런 부분에서 맛의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도 좀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누군가는 아우 귀찮아, 뭐 신경 쓸 게 왜 이리 많나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성향에 맞게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. 다만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데 잔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렇게 힘을 빡 주거든요. 뭐 이렇게 잡고 힘을 빡 주든가 일할 때 조금 위태위태할 수도 있어요. 좀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잘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손목이 좀 안 좋아하신 분들, 요 눌리다가 조금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잔을 어설픈 거 쓰다가 잔 위에가 깨진 적도 있고 이래 쉘이 엎질른 적도 있습니다. 거기에서 약간 조금 단점이 있긴 해요. 그리고 이놈 트위스트 프레스, 에어로프레스는 수직으로 힘을 꽉 눌러서 짠다라면 얘는 이 안에다가 커피랑 물을 넣고 이 위에 피스톤 부분 요거를 딱 꼽으면 이 옆에 지금 나사산이 이렇게 있거든요. 이 나사산 따라서 쭉 돌면서 내려가는 거죠. 그러니까 수직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으로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힘을 주기가 이 에어로프레스보다는 요 놈이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요 놈도 마찬가지로 조금 굵은 분쇄도를 넣으면 좀 연한 커피를 뽑을 수 있고, 가는 분쇄도를 넣으면 에스프레소에 가까운 그런 크레마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커피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손잡이 부분이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. 이 좀만 더 많이 쓰면 저만한 뽀사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단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 수직으로 누르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수평으로 힘을 주는 게 더 편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근데 이것도 자꾸 쓰니까 이것 또한 힘이 들긴 합니다. 그리고 에어로프레스는 손목이 좀 아팠다면 얘는 어깨가 좀 아파요. 저는 어깨가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. 약간 어깨가 뻐근해서 그 뒤로 좀 안 쓰고 있습니다. 지금 그냥 뭐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하는데도 약간 뻐근하네요. 그래서 손목이 안 좋은 분은 이걸 쓰시면 좋을 것 같고, 어깨가 안 좋은 분은 에어로프레스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렇습니다. 뭐 둘 다 안 좋다, 나 힘쓰기 싫다, 그럼 모카포트가 왔답니다. 자, 이제 이 두 놈입니다. 플레어 컴프레소입니다. 자, 이 두 녀석과 방금 전에 보신 에어로프레스와 트위스트 프레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두 놈은 아예 에스프레소 전용으로 나온 겁니다. 에어로프레스나 트위스트 프레스는 힘을 주는 방식이긴 하지만 드립 정도로 추출을 해도 괜찮고 에스프레소 정도로 가늘게 추출해도 괜찮거든요. 근데 이 두 놈은 완전히 에스프레소 전용이란 거죠. 사실 에어로프레스나 트위스트 프레스도 에스프레소보다는 드립 정도의 농도로 추출을 많이 해먹긴 합니다.
자, 이 컴프레소 에스프레소 정도의 진하기로 추출하려고 하면 분쇄도가 굉장히 좀 가늘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분쇄도를 굉장히 가늘게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물을 쭉 부어 놓는다고 쭉 떨어지지 않아요. 힘을 좀 가해줘야 되거든요. 이 컴프레소부터 보면 이 바스켓 부분에 커피를 담아줍니다. 그리고 실린더에다가 결합을 해줘요. 그 다음에 이 실린더에다가 물을 넣어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을 넣어서 손으로 꾹 짜는 겁니다. 손의 악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꽉 쥐어 짜가지고 커피가 푹 튀어나오는 거죠.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짜내기 때문에 뭐 크레마 같은 거는 문제없이 잘 뜹니다. 다만 까탈스러워요. 저도 이거 쓰면서 좀 고생을 했거든요. 처음에 제대로 크레마를 띄우고 괜찮은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려고 하면 분쇄도 세팅도 좀 잘해야 되고 뭐 좀 잘 맞춰야 돼요. 안 그러면 이상한 어설픈 게 퍽 튀어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제법 괜찮은 성능의 그라인더도 한 개 있어야 됩니다. 뭐 어설픈 2, 3만 원짜리 믹서기형 그라인더 같은 걸로 갈아가지고 넣어갖고 하면 추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거 입문자가 다가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, 생각보다 이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좀 아구 힘이 있으신 분들이 쓰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. 그래서 나는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즐긴다, 그리고 한 잔의 커피를 모두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플레어도 비슷한 느낌이에요. 보게 되면 얘는 뭐 이 압력 게이지까지 이래 달려 있습니다. 자, 여기 바스켓에다가 분쇄된 커피를 넣어주고 이 실린더에다가 장착을 해줍니다. 그 다음 압력 게이지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 레버를 잡아 당겨서 쭉 쥐어 짜는 거예요. 아무래도 이렇게 손으로 꾹 눌리는 거나 악력으로 확 쥐어 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편리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느낌이 조금 더 힘을 주기가 좋거든요. 근데 얘 만만치 않아요. 이놈도 마찬가지로 분쇄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라인더 성능이 제법 괜찮은 걸 같이 쓰셔야 돼요. 이 컴프레서랑 마찬가지로 어설픈 그라인더로 뽑아물려면 시급합니다. 제대로 추출이 안 돼요. 그리고 얘는 압력 게이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또 우리가 인퓨저는 몇 바로 얼마 동안 줄 건가, 9바로 수출할 건가, 뭐 7바로 수출할 건가,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추출 기구긴 해요. 근데 막상 내가 7바 추출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땡기면 제가 잘 못 해서 그런지 힘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. 막 끄덕끄덕 하면서 막 압력 게이지 흔들흔들하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뭐 추천을 별로 안 하고 싶어요. 근데 뭐 초보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커피를 좀 제대로 추출해보고 싶다, 이 디테일한 영역까지 들어가서 내가 좀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밌는 추출기구가 되겠지만, 그냥 나는 뭐 커피는 검은색 물만 대충 나오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얘들 구입했다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홈카페용 커피 추출기구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. 좀 급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추출기구들이 제가 리뷰 영상을 다 찍어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찾아보셔도 좋을 겁니다. 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제 의견은 굉장히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이어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